오늘 하루 정치권이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 전에 국힘이 거의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멘붕 상태다.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이런 식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민주당으로 가라 라고 했거든요. 누가 가장 모독적으로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우리도 가려서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 모독은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려서 나오는데 받아요. 잠시 후에 그 관련된 이야기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완주한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의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후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박관천 우리 부단장님 이제 네.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까? 저는 단일화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당권을 준다 해도 단일화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문방구 앞에 이 어묵을 팔아요. 오뎅이라 그러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끓여놓고 파는데 무가 이만한 게 들어있죠. 큰 게. 국물용. 예, 국물용 무가 들어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엄청 자꾸 우리만 가면 짖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뎅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무로 폭 찌가지고 개 한 딱 던져주니까 이게 맛이 고소하잖아요. 예. 팍 물었는데 이빨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뜨거웠죠. 예, 지금 저거 잘못 물면요 똑같은 꼬라지 돼요. 그걸 이준석이가 모르냐? 이준석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은 장난친 거고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당권을 갖다가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준다란 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같은 국힘의원들은 솔직히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안 하니까 김문수 표가 지지율 올라가더라고요. 왜? 동정 여론 때문에. 네. 이거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준석은 지금 계산이 뭐냐면 10%예요. 지지율 10%만 받을 수 있으면 선거 비용이 보존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원래부터 제가 보니까 스타일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와 있는데 오늘 저렇게 밝혔잖아요. 대국민 앞으로 해서 기자 담화를 했어요. 예. 근데 저걸 어기고 어떤 명분이든지 잡아간다. 아마 하늘이 또 쫑난 명분이 온다 해서 가잖아요. 그럼 이준석은 자기 정치 생명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상호 기자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니다. 그 정반대 의견 나와 이게 싸움도 되고 재밌는데. 그렇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안철수 씨가 지난 대선 때 바로 직전까지만 예. 해도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했었어요. 와. 그런데 어제 안철수와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 뭐 모두 발언은 공개했지만 내용은 이제 비밀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철수의 경험을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뭐 외곽에서도 이미 이준석 같은 경우 캐비넷이 계속 지금 뭐 네. 위에서 하늘에서 뱅뱅 돌고 있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본적으로 10% 이상 되는 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결국 그게 여론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존재를 확인한 이상 딜하기에는 거래하기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뭔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 사람이 바로 명태균이다 이렇게 했는데 명태균하고 통화를 했다는 걸 누군가 알고 이명수 기자가요. 문제 제기를 이제 할 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이 뒤에서 살아서 홍준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준석과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연막을 피웠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어제 그러면 안철수 그저께 안철수 왜 만났느냐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만났다는 것은 단일화 그때 안 하기로 했는데 안철수하고 만난 건 실컷 만나고 이유 없죠. 오늘 저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라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할 때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거나 예. 혹은 챗 GPT에게 물어보거나 예.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예. 이준석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에게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때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이랬어요? 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대선 일주일이 남는데 보통 조중동에서 대선 일주일 정도 남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비닛 혹은 문제될 수 있는 어떤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끌어냈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다음 주쯤이 이준석을 향한 공격 태세를 갖춘 언론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주가 아닐까, 네.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 초든 이준석 후보는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소수 정당이 홀로 남아서 나의 이름을 그래도 선거 그 유세가 아니라 선거 그 투표지에 내 이름을 박제시켜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억지 춘향처럼 쭉 끌려가서 단일화에 그냥 나도 같이 의견을 태울 건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과 이준석 후보가 통화를 했는지 이명수 기자,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실까요? 예. 서울에서 이명수 전 예. 어제 5시경에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어떤 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했던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위와 관련해 얘기도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명태균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했습니까? 전혀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1분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어제 말고도 전화 자주 옵니까? 아니? 어제 처음이었어요? 네, 최근에 저는 명태균 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뭐 상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의심살 만한 행동하겠습니까? 자,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저거는요. 단일화 먼저 해설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태균 씨한테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명태균 씨한테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자기도 지금 그 다음 자기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 줄 아는 것은 이준석 정도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자체는 이준석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하나의 내관이거든요. 내관의 안전편이 뽑혔는가 안 뽑혔는가 확인하는 정도 차원 아니었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어저께 오후 5시에 예. 자, 명태균하고 통화했죠 라고 하면 그 정보를 누가 이명수 기자한테 던져준 겁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잖아요. 그렇죠. 둘밖에 모르겠죠, 일단. 둘밖에 모른다는 것은 명태균 아니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잖아요. 명태균 측에서 나왔을 리가 많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아니에요. 명태균은 그렇죠. 어제 내가 이준석한테 통화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명태균과 통화를 하는데 한 20분 이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하도 듣다가 이분이 답답해가지고 내한테 들려줘요. 그 저도 그냥 듣기만 들었지. 명태균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어제는 명태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노무현 정신 이야기해서 내일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 16주기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날에 제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170명 전수로 다 가는 말이에요. 네.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 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뭐 활용했다고 칩시다.
이게 좀 너무 미스매치인 거예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명태균하고 통하려고 한쪽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니 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상호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모셨어요. 직접 옆에서요. 예. 근데 이준석 씨하고 그다음에 자꾸 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은요. 스타일이 너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저렇게 뺀질뺀질 그 뒤에서 있지 않습니까? 머리 굴려가면서 이다마 저다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비서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제 이분한테 이제 그 뭐 기자회견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써주잖아요, 다요. 써주면 이분은 저는 한 A4 용지 한 장을 다 안 읽어요. 읽다가 보면 자기도 좀 짜증 나거든요. 탁탁 집어가지고 탁 넣어요. 그럼 그때 이제 밑에 이제 전부 다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은 빨리 수첩 꺼내요. 저기 저 양반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는 저런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이쪽으로 누구를 거론하면 표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하고 그 스타일이 맞는 걸 알고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신 대통령 그렇게 저렇게 자기가 자기의 어떤 표를 위해서 거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부터가 정치 도덕에 어긋난 거예요.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를 펼쳤지만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당 정치의 카르텔을 계속 끌고 가서 숨통,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카르텔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10%의 지지를 이준석 후보가 받는다. 그러면 그 10%는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번 대선판에 대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보수 정치에서 아 나는 정말 윤 묻은 사람들은 못 찍겠어. 혹은 김문수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피로도 쌓인 유권자들의 표가 그나마 이준석 후보에게 간다는 그렇죠. 예,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수 있나요? 지금 나오는 수치는 그게 안 되죠. 네. 자기네들끼리 3, 3, 5 모여보고 싶은 어떤 중요한 지금 구심점이 자기가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을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선 후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아까 이제 쓰였던 단어가 단일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단일화 이야기를 1분을 했던 2분을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한테 절대로 도움되는 일 아니다. 사실은 절대로 도움되는 일 아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저께 내가 이준석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단일화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약 본인이 했다면 그건 이제 전제입니다. 했다면 그것도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후보로 나온 그래도 후보잖아요. 이준석은. 거기 내가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설사 할 이야기가 있어도 그걸 숨겨놔야 되지. 야 내한테 전화했어. 이명수 기자가 알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슬프게 만드는지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이게 생각이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예. 선거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사기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내란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라고 외화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거든요. 어차피 뭐 공증 서류를 주지는 않으니까 국민들한테 아 쟤들이 나한테 당권 준다고 했어라고 국민들한테 명토 박는 거, 공증을 받는 거예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역시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비한 자신의 지렛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홍준표랑도 연락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겠죠. 하와이로 국제전화.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랑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검찰에. 앞으로 수사할 대상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어서 중형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 성스러운 대선판에 노무현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반성을 해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고양하고 따르고 있었다면 함부로 저렇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기가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정말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의외로
사실 우리가 대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저도 사실 이준석을 검열하는 자체가 이준석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엄령도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노릴 수 있는 게 단일화를 통한 분위기 전세 역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테러 외에는 언뜻 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준석은 지난번 윤석열 때 하듯이 계속 자기가 양두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만약에 자기가 단일화 안 할 거면 왜 단일화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합니까? 내가 뭐 저 여자랑 결혼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나는 결혼 안 한다라고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이거는 계속 판을 키우는 것이고 이미 1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4일 전에 에브리 리서치에서 엄청난 조작성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다음 날 뭐가 나왔죠? 고성국의 코프로에서 나왔고 더 강화된 형태로 나왔고 8.5에서 10%로 진입했고 오늘 이제는 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갤럽은 20일, 21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두 여론조사가 나오고 후행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까지 나옵니다. 이준석이. 그럼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수세적으로 최소한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더 보수적이고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론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